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개념 설명 시작할게. 자, 먼저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지 알아야겠지. 근데 이건 너무나 간단해. 어떤 방정식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이 fx는 0에서 요 fx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얘는 다항식이라고 부르죠. 요 놈이 3차 다항식이면, 즉 최고차가 3차인 다항식이면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4차면 4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됐지? 이게 뭔지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 자, 우리 문제는 뭐냐면 이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은 어떠한 개념으로 푸느냐, 즉 해를 찾느냐야. 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개념은 우리 2차 방정식을 푸는 데서도 썼던 인수분해로 스타트합니다. 즉 내가 어떤 3차 방정식 혹은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테고, 혹은 4차면 4개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4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인수분해 작업을 거쳐서 각각의 인수가 0이 되는 x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하기로 했죠. 즉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뭐다? 인수분해 후 각각의 인수가 는 0이다 라고 해서 그 인수의 x값을 찾는 것이 목적이야.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x는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겠죠. 이 4차 방정식의 해는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로 갖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자, 따라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공식이나 판별식 같은 좋은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인수분해를 빠르게 할 수 있었는데,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떤 스킬을 써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립제법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자, 조립제법은 우리 앞에서도 했었으니까 넘어가는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 조립제법은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냐면 x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 1, 2나 마이너스 2, 3이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값을 때려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딱 봐도 0이 되는 값을 기점으로 인수분해를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학적이지 못하죠. 따라서 내가 나름의 기준을 세워줄게. 자,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이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한다면, 이놈을 조립제법 하기 위해서 x값에 대입해 볼 수 있는 숫자들은 a분의 d의 약수다. 요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물론 약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도 되지만 마이너스도 돼요. 자, 만약에 4차야. 4차 방정식이면 0이라고 할 때 비슷한 논리로 a분의 2의 약수들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라.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되고. 요게 조립제법의 팁이야. 됐죠?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문제는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 즉 조립제법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만 소개해 줄게. 자, 첫 번째 유형은 공통 부분이 있는. 이거 전부 다 앞에 다항식의 인수분해에서 많이 했던 거야. 한 번 더 복습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자, 공통 부분이 있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할게. 그냥 3, 4차 방정식. 오케이. 3, 4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얘는 핵심이 뭐냐면 그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몇 차 방정식으로 바꿔버린다? 2차 방정식으로 바꿔버린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어떤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얘는 4차 방정식이다 라고 놓고 전개한 다음에 조립제법을 쓰는 사람은 없다 이거야. 물론 그렇게도 풀 수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공통 부분이 너무 대놓고 보이므로 얘는 새로운 문자인 t로 치환할게. 그러면 우리는 위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뀜을 파악할 수 있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따라서 t는 3이거나 혹은 t는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그러면 답이 3이랑 마이너스 2냐? 아니죠. 우리는 x 값을 찾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다시 치환한 문자를 원래 문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서 요놈과 요놈은 2차 방정식이 되죠. 2차 방정식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예요. 따라서 뭐 여기에는 실근 2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허근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예시야 예시. 실근 2개 허근 2개일지 뭐 실근 4개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 공통 부분이 있는 3차 혹은 4차 방정식은 치환해서 2차 방정식 2개 뭐 2차 방정식이랑 1차 방정식 이런 걸로 쪼개줘서 생각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과계수라든지 근의 공식이라든지 켤레근이라든지 많은 성질을 알고 있으므로 그때 배웠던 개념을 생각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구해주면 된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유형이시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많이 했는데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이야. 요것도 그 다항식의 인수분해 파트에서 이미 다뤘어요. 그때는 개수가 대칭인 4차 다항식의 인수분해라고 했는데 똑같아. 예를 들어볼게. 그때랑 똑같아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서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러한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으면 사실 우리는 먼저 뭘 체크해야 되냐면 조립제법을 체크하셔야 되죠. 왜? 4차니까. 근데 이 문제만큼은 내가 인수분해와 조립제법 이전에 개수가 대칭인 4차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그냥 받아들입시다. 개수가 대칭인 4차 이상의 방정식은 그냥 조립제법 말고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여기서 x제곱은 0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1은 0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결론이 나오지. 따라서 x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x제곱도 0이 될 수가 없다. 즉 x제곱이 0이 아니므로 나눌 수가 있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x분의 2 x제곱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얘를 얘와 얘끼리 계산하고 얘와 얘끼리 계산하고 얘는 상수니까 뒤로 빼면은 그리고 빠르게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바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 1차끼리는 2로 묶어주고 상수는 여기 나오면 우리는 공통 부분이 있는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로 바뀌어요. 물론 3, 4차는 아니지만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은 3, 4차든 5차든 1차든 2차든 전부 다 치환으로 해결했으니까 얘도 치환으로 해결하자.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a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주의할 점, 치환했으니까 다시 원래 문자로 바꿔주고 얘는 다시 이 상태로는 우리가 방정식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양변에 x를 곱해서 뭘로 만들어준다?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결국 우리는 또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줬으므로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혹은 근의 공식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는 0꼴. 즉 얘는 뭐냐면 얘는 기본적인 4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지수가 전부 다 짝수인 애들만 모아놨지. 자, 얘는 지수가 왜 짝수냐? x의 0승이 있기 때문에 x의 0승은 1이죠. 그래, 요거는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런 식의 방정식 형태를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 접근법을 떠올려야 된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은 전부 다 어떤 접근에서 시작하느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 4차 방정식을 몇 차 방정식으로 바꿔준다?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준다가 이 분기점까지 우리가 할 일이야. 그래서 여기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t에 관한 2차 방정식. 근데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나뉘어요. 첫 번째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어서 결국 인수분해가 잘 될 때,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 된다면 우리는 그냥 이걸로 이거 풀듯이 풀어주면 돼요. 즉 내가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잘 되면 이런 꼴로 나올 것이고 결국 이런 꼴로 나올 것이므로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즉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내가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래. 내가 얘를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므로 0이 되니까 너 t는 4거나 마이너스 3이야. 따라서 치환한 걸 원래 문자로 돌려주면 x제곱은 4거나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굉장히 쉽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야. 예를 들어볼게.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을 볼게. 얘는 조립제법도 안 되고 그렇다고 x제곱을 t로 치환하자니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도 안 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기준이 중요해. 우리 2차 함수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때는 얘랑 얘를 기준으로 상수항을 더하거나 뺐어. 근데 이 문제에서는 2차와 상수항을 기준으로 얘를 더하거나 뺄 거야. 즉 t제곱 플러스 요 4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너는 4t여야 돼. 근데 원래 3t였잖아. 그 말은 내가 t를 더해줬단 얘기지. 그러니까 t를 다시 빼줘야 식의 이상이 없다. 따라서 얘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아니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t를 다시 x 제곱으로 바꿔준다면 얘는 합차 공식 꼴이 돼요. 그러니까 합차 공식으로 다시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것 역시 또한 2차 방정식 두 개 꼴로 분리가 돼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부분 2차 방정식 이렇게 나누면 근과 계수 많이 물어보긴 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대입해야 될 수도 있고 근의 공식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접근법 자체는 틀릴 수가 웬만하면 틀리기 힘들다. 됐지? 자, 마지막 3차 혹은 4차 방정식을 푸는 법인데 마지막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약한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거야. 자, 얘는 대부분 어느 때 이용하냐면 이미 근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많이 이용합니다. 이미 근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혹은 근은 다 나와 있는데 방정식을 내가 찾아야 될 때 혹은 계수를 찾아야 될 때 이럴 때 되게 많이 쓰여요. 자, 그럼 인수정리가 뭐냐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인수정리가 뭐냐 다시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다항식이 fx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 내가 어쩌다가 이 다항식에 a를 집어넣었는데 그 값을 계산해 보니 0이 나왔다고 치자. 이렇게 0이 나왔다고 치면은 우리는 이 다항식 f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아, 너 a 넣었을 때 0 나와? 그러면은 x-a를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 인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여지겠네가 인수 정리였죠. 즉 조건은 뭐냐면 이 인수 정리를 쓰기 위한 조건, 재료는 뭐냐면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수를 찾았다가 조건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가 a든 b든 뭐 3 플러스 x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만약 이 fx가 3차라면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a를 넣었을 때 0, 이렇게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부를 수 있죠.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 근이죠. 이 근을 최대 몇 개까지 찾을 수 있냐면 3개까지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fx를 우리가 3차라고 하고 근이 3개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최고 차이 계수 뭔지 모르니까 m, 근 3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 인수정리는 4차 방정식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정계수, 즉 뭐 a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해서 요 a를 찾는다던가 뭐 요 b를 찾는다던가 이럴 때, 즉 방정식을 찾을 때 좀 더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이 인수정리는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도 도움이 되므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꼭 a를 넣었을 때 0이 아니라 k여도 인수정리를 조금 응용해서 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 a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a를 넣었을 때 k가 나온다면 그냥 여기다 k만 붙여주면 되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 응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정리의 요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